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공군이 E737 피사이 조기 경보기 4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4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추가 구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가격이 크게 다운될 긍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자, 그리고 미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CCA 사업, 그러니 이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협동 전투하는 그 개념이죠. 여기에 여러 업체들의 무인기를 한꺼번에 그냥 다 받아서 일단 부대 창설을 한다라는 건데, 우리 한국군도 F-35 있고 또 KF-21에도 무인기 협동 전투 하죠. 잘 봐야 되는 이 교훈이 되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은 보병용 대드론 시스템인 스매시를 대량 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스웨덴은 비스비급 스텔스 초계함에 캠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 탑재를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기반 대공 방어 프로그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매시로命名된 소형 장착형 자동 사격 통제 장치 225기와 웨어러블 전자기 탐지 시스템을 통합한 보병 휴대용 카운터 드론 시스템이 내년부터 전력화된다는 소식입니다. 2024 회계 연도는 시작됐지만 아직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미 의회의 정쟁 때문에 미 국방부의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어야 할 항공기와 군함, 지상장비 주요 계약들이 대부분 연기되면서 미 국방부가 심각한 전력 공백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전역에 사드와 패트리어트 포대를 대거 전진 배치한 미국이 요르단과 이라크, 시리아 지역의 주요 기지에 어벤저 야전 방공 시스템 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50차례 이상 공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미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리고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두바이 에어쇼를 전후로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최신의 4.5세대 전투기 수호이 35를 필사적으로 판촉했지만 그 어떤 국가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당국이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보도는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 통신에서 나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무시당했기에 관영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방공무장이 없었던 스웨덴 해군의 스텔스 초계함 비스비급이 영국 캠 함대공 미사일 모듈을 장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인 아스람을 기반으로 개발된 캠은 최대 25km 사거리를 구현하는 방공 시스템인데요. 스웨덴은 5척의 비스비급 모두에 캠을 달아 최소한의 자함 방공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 소총에 뭔가가 지금 위에 부착되어 있죠. 이게 아마 조준 보조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각형 통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조준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드론이 이제 보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삐빅 맞았어 쏴 이러면 이제 사격을 하면 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안 해도 이 조준 장치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웨어러블이니까 아마 뭐 입든지 아니면 뭐 옷에 부착하든지 하는 그런 그 탐지 장비가 있어서 드론이 주변에서 있으면 드론 있어 라고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대서 드론을 쳐다보면 조준 보조 장치가 조준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쏘면 되는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드론의 폭격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란셋 드론 같은 이런 게 이제 섀도우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란셋보다는 이 소형 드론이 박격포탄, 수류탄 떨어뜨리는 뭐 이런 거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도 보병 분대들이 이런 거 반드시 한두 정씩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이 새 국방부 장관 들어왔으니 뭔가 이런 부분에 좀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지금 예산안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뭐 어제 예산안을, 임시 예산안을 가결을 했지만, 그건
24회계 연도 예산안 전체를 가결한 건 아니죠. 24회계 연도는 10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두 달을 임시 예산안 한번 해줬고, 그리고 12월, 1월 다시 또 이제 해줬는데, 이 임시 예산안에는 큰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임시로 그냥 월급 주고 뭐 이런 것 정도로 좀 소형 사업 이런 거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 큰 사업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쟁 때문에 큰 무기 구매해야 되는 이 무기 구매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라는 소식. 참 여기나 저기나 정쟁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중동 지역 미군 기지,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 계속 두들겨 맞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방공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패트리어트도 갖다 놓고 뭐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해서 또 드론이 맞고 날아오니 그 드론 등을 요격하기 위해서 어벤져 방공 시스템을 중동 지역의 기지들에 대거 배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못 쳐라고 했지만 딱 봐도 여기는 요르단입니다. 어떻게 딱 보면 아냐? 뭐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벤져는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4발에서 8발 달고요. 그 중간에 12.7mm 중기관총 2정을 장착했죠. 그래서 유관 사격하는 겁니다. 기관총 사격은 유관으로 하지만 이 스팅어 미사일은 열추적 미사일이니까 딱 보고 이제 쏘면 열추적해서 맞추는 건데, 이게 한 30년 전 개념이죠. 30년 전에 어벤져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한국은 이 개념을 받아서 이거보다 더 다운해서 미사일은 빼고 기관총만 장착한 천호를 21세기에 만든 황당한 삽질을 한 대한민국 육군이 있죠. 그래서 이거 미국도 쓰는데 그건 30년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탐지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지방공 레이더처럼 미국은 워낙 탐지 자산이 많으니 우리 국지방공 레이더는 그밖에 없지만, 여기는 워낙 많으니 야 그쪽으로 지금 드론 가고 있다 준비해. 그러면 이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 기관총 쏘고, 먼저 미사일 쏘고, 그리고 미사일 극복하고 또 오면 이제 기관총 쏘고, 뭐 그러는 건데 6기가 지금 요르단의 기지에 배치됐네요. 뭐 큰 활약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드론에 대해서는. 자, 수호이 35. 러시아가 자신하는 4.5세대 최강의 전투기다 라고 자신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뽀록이 나버렸죠. 뭐야 이거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더니 이거 그냥 4세대 전투기 초기형처럼 멍텅구리 폭탄이나 배달하고 하는 딱 그 정도잖아. 그 공중전에서 미그 29에게도 져? 뭐 이런 거 이제 나서 러시아 무기를 사면 제재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국가도 관심도 없었다라는 걸 타스 통신이 보도를 한 거예요. 타스 통신은 관영이니까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정부에 조금 반하는 그런 보도하면 안 되는 국가 아닙니까? 검열을 하니까. 그런데 이 타스 통신 같은 관영 매체에서 두바이 에어쇼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라고 할 정도면 정말 인기가 다 떨어졌다. 환상 다 깨졌다. 지난 그 FX 1차 사업할 때 수호이 35, 수호이 37 우리 한국 와서 막 그냥 코브라 기동 보여주고 해가지고 막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들 뻥 갔죠 완전히. 그래서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했는데 저거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F-15K 하기를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웨덴 비스비급 스텔스 초계함 완전히 풀 스텔스입니다. 여기에 근데 방공 무기가 없으니 요즘 뭐 드론이 와서 때리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방공 있어야 돼 이제 해서 영국의 아스람 미사일을 함대공으로 발사해서 사거리가 한 25km 정도 되는 이 캠 발사 시스템을 아마 여기 이 헬기 데크 이 정도에 뭐 좀 추가 구조물 해서 장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방공 능력을 가지게 된 비스비급이다 라는 건데, 진작에 있었어야 됩니다. 방공 없는 이제 군함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덩치도 600톤, 그리고 스웨덴은 다 이렇게 작은 군함인데 이런 600톤짜리 스텔스 초기함 하나 어이없이 드론에 격침되면 이거 뭐 데미지 심각한 거죠. 당연히 했어야 할 일입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이 오는 2028년까지 60억 달러를 투입해 대량 도입할 예정인 협동 전투기 일명 CCA 조기 전력화를 위해 시험 부대를 내년에 창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기종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한간의 소문처럼 여러 기종을 동시에 채택해 단기간에 대량의 무인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협동 전투기 인수에 앞서 기존의 유인 전투기와의 협업 방식과 전술, 교리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적 부대로 CCA 실험 비행대를 내년에 창설할 예정이라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11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미 공군 전략 통합 소요 담당 참모부 토마스 로헤드 부국장을 인용해서 미 공군이 여러 종류의 무인 전투기로 구성된 실험적 성격의 비행대를 내년에 창설해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헤드 부국장은 CCA는 트렌치 개념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CCA의 역할은 현재의 전투기들과 동일할 것이고 잠재적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로 CCA에 대한 미 공군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유인 전투기는 공중급유를 받지 않으면 1000에서 2000마일 정도의 항속거리를 가지지만 전투 임무 때 무기를 탑재하면 그 거리가 크게 감소한다 라며 이 같은 현상은 무인 전투기인 CCA도 동일하기 때문에 CCA 역시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CCA는 미 공군의 2024 회계연도 주요 사업 중 최상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으며 새로 창설되는 비행대는 CCA의 역할과 운용 형태, 전술과 교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CCA 프로그램에는 보잉과 제네럴 다이나믹스, 크라토스, 제네럴 아토믹 에어로노티컬 등 여러 회사가 다양한 제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아직 기종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CCA 시범부대를 만드는 것은 CCA에 대한 미 공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28년까지 1000대에 가까운 무인 전투기를 도입해 기존의 유인 전투기 전력을 크게 보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에 등장한 CCA 시범 비행대가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MOMT라고 하는 이 약자로도 불리는 협동 전투죠. 유인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를 데리고 가서 무인 전투기를 전방에 추진시켜서 유인 전투기에 있는 조종사가 이들을 지휘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뭐 폭탄 배달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지금 미 공군 소요 담당 그 자에 따르면 유인 전투기가 하는 걸 다 한다. 다 한다는 말은 공대공 전투도 하고 공대지 폭격도 하고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공대공 전투, 공대지 폭격. 그런데다가 덩치가 작으니 또 멀리 더 멀리 유인 전투기보다 더 멀리 날아가야 되니 공중 급유 능력까지 준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F-35의 25에서 33%, 2,500에서 3,000만 달러의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에는 뭐 500만 달러 이러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와. 자, 그래서 일단 뭐 한 번도 안 해봤던 이 전임 미답의 경지니까 이걸 한번 시범부대 한번 만들어 보자. 기종 설정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불러와서 그리고 F-22, F-35, F-15EX, F-16V 등등 해서 다 4.5세대까지 전부 다 이거 운영해보자. 그래서 시범부대 만들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제안되는 게 지금 호주하고 하는 보잉이 하는 로얄 윙맨이죠. MQ-28A. 너도 들어와. 그리고 이것도 사고. 그리고 이제 또 제네럴 아토믹스에서 만드는 갬빗. 야, 이것도 사고. 그리고 크라토스에서 만드는 XQ-58A. 이거 너무 작아. XQ-58B. 이걸로 해서 경쟁하고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운용 교리, 운용 전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범부대를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한 개가 될지 여러 개가 될지 선택을 하는데 1000대를 한다는 겁니다. 1000대. 야, 뭐 어쨌든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 메이커들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보잉의 E7 웨지테일이 서방표준 조기경보 통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 공군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기존의 노후 E3 조기경보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AWACS로 E7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나토가 공동 구매하여 사용 중인 E3A 조기경보 통제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AWACS로 미국 보잉의 E7A 웨지테일을 선정했다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11월 15일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현재 14대를 운용 중인
나토 소속의 구형 조기 경보기를 대체하기 위해 4세대 기종을 선정했으며 곧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나토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18대를 도입해 현재 14대를 운영 중인 E3가 그 수명을 다했고 미 공군에서도 퇴역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차세대 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보잉의 E7, 사브의 LEI 등이 경합을 벌여왔습니다. 나토는 성능과 후속 군수 지원, 상호 호환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E7A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정식 도입 계약 체결과 함께 2031년 초도 물량 배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공군도 E737 피스아이라는 이름으로 4대를 도입해 운영 중인 E7A는 호주와 튀르키예, 영국에 이어 미국도 도입 중인 기종인데요. 나토도 E7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E7은 서방 세계 표준 조기경보 통제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최소 2대에서 최대 4대의 조기경보기를 추가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나토의 구매 시기에 맞춰 공동구매 형태로 획득 비용을 절감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E737 웨지테일 이거 구매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초대박 조기경보기가 될 줄 몰랐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나라가 호주, 튀르키예 그리고 한국이죠. 우리가 이제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도입을 했고 영국은 세대 도입 중에 있죠. 그리고 미국이 이걸 선정했죠. 미국은 냉전 시기 최대 31대의 E3 조기 경보기를 운영했어요. E3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원판형의 이 레이더가 붙어 있는 게 E3 그리고 또 이렇게 판형의 직선형의 레이더가 붙어 있는 게 E7 우리가 이제 이거죠. 그런데 31대를 운영하다가 점점 이제 퇴역해서 17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아주 축소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지금 26대를 계약했고 어쩌면 앞으로 더 계약할 가능성도 있죠. 요즘 안보 상황 안 좋으니까. 나토도 이걸 18대 운영하다가 지금 14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노후됐으니까 이걸 새거로 우리 E737하고 똑같은 이걸 계약했다라는 건데 제가 모두에 왜 우리 조기경보기 가격이 떨어지게 됐냐 그 말씀을 드렸으니 설명을 드리자면 자 나토와 미국은 동맹입니다. 그러니 미 공군이 계약한 그 FMS 가격으로 구매하는 FMS 사업으로 당연히 이 조기경보기를 구매하게 되겠죠. 공동구매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미국과 동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대에서 4대의 조기경보기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이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다 끝날 때 하면 라인을 다시 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품의 수량이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대량 구매할 때 이때 들어가야 규모의 경제에 우리가 탑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미 공군이 구매하는 가격 그대로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FMS 자격으로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바로 뭐 자꾸 미적미적거릴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된다. 나토가 계약할 때 그리고 나토가 계약했으니 규모의 경제가 훨씬 커져서 가격이 확 다운될 때 이때 우리가 들어가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싸게 조기 경보기를 사지 않을까. 그래서 2대 말고 4대 해야 되죠. 우리 안보 상황 이런데 4대 구매하는 조기 경보기 싸게 구매하는 조기 경보기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